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인데 왜 종목 진단 안 하냐고요? 시장이 불안해요. 네, 오늘도 약간의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종목에 대한 공략들보다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고요. 자, 오늘 반도체 사이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지수가 반도체와 너무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하락을 하게 되면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알아볼 생각입니다. 자, 이거는 성투사의 관점이에요. 네, 지금부터 얘기해 드리는 건 성투사의 관점, 저의 관점입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박 시에 그냥 네 말이 맞아. 반박 시에 네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박하실 거면은 그냥 네 말이 맞으니까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얘기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선언한 이유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대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말을 많이 해. 토론하는 게 너무나 피곤해.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막 새벽 4시까지 그냥 막 배틀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냥 네 말이 맞으니까요. 네, 반박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내 이야기니까 네, 그냥 들으시면 되고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라고 생각되시면 그렇구나 라고 하고 참고하고 대비하시면 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같다 그러면 그냥 네,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건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반도체 사이클 향후로 어떻게 전망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볼게요. 이 터보 퀀트라는 부분이 나타났어요. 터보 퀀트. 이게 사실은 제일 큰 포인트인데, 이 터보 퀀트가 뭐냐? 이게 구글에서 나온 거죠. 네, 구글에서 나온 건데, 기존에 이미 있었던 거야. 기존에 이미 있었던 거야. 네, 예전부터 이미 있었던 거야. 이걸 가지고 말이 많은 거죠. 옛날에 있던 거, 네, 예전 거를 왜 또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사다를 만드느냐? 옛날에는 좀 그랬고, 지금은, 네, 조금 더 현실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아직도 상용화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용화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연구소용이다, 뭐 아니다, 말들은 많습니다. 근데 조만간 이루어지는 우리의 미래라고 보시면 되죠. 자, 내용은 뭐냐? 수요를 6분의 1로 감소시켜. 즉, 메모리가 원래 6개 들어가는 것을 1개만 쓰고도 무려 8배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효율 폭발을 만드는 공급 과잉. 즉,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바로 터보 퀀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큰 문제가 되고 있느냐. 자, 요거예요. 수요가 6배 감소하는 거. 이게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죠. 그래서 마이크론, 샌디스크,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가지고요.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최근에 하락했었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주말장에서는 약간 반등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죠. 워낙 많이 빠졌었으니까. 하지만 장 막판에 또 다시 상승폭을 반납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씨 뭐야? 진짜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터보 퀀트에 대한 부분들은 가볍게 넘길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예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지만 왜 지금 나왔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터보 퀀트라는 이야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뭔가 상황이 조금 더 빠르게 바뀌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다. 자, 우리가 이 추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이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 누가 이거를 핑크색으로 바꿨죠? 나를 사랑하나? 나는 핑크색으로 한 적이 없는데. 핑크하네, 오늘. 자, 글씨 다시 바꾸고요. 네. 이 딥시크가 나오고 나면서부터 어떻게 됐느냐? 딥시크요. 자, 이 거대 언어 모델이죠. LLM에서 뭘로 바꾸냐면 추론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예요. 딥시크가 나와서 엔비디아가 망할 것처럼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주가가 실제로 급락도 했었지만 다시 복구되지 않았냐.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장은 계속된다는 거. AI의 성장은 계속된다는 거야. 반도체 성장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바뀐다는 거죠. 이제는 추론 중심으로 간다는 거. 엔비디아도 뭘 하죠? 추론칩. 그록이죠, 그록. 네. 추론칩 그록을
이게 추론칩이에요. 추론칩 그룹을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여기에 물론 삼성전자가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HBM이 아니라 좀 더, 낮은 성능의 메모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낮은 성능의 메모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추론 쪽으로 많이들 넘어가는 거고요. LLM은 그럼 필요가 없느냐?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베라루빈이라든지 이제 새로운 어떤 형태의 고성능 AI 칩도 필요로 합니다. 다만 예전에는 전부 다 LLM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 여기서부터가 벌써부터 살짝 꼬이기 시작하는 느낌이기는 한데 여기서 다시 이 터보 퀀트라는 놈이 나타나기 시작해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수요는 더 확 줄이고 효율을 확 늘려버리는 이런 형태가 돼버리게 되면 이 내용 자체가 메모리 반도체에게는 상당히 악재성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데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기술적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데 왜 악재냐 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를 보시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반도체 효율의 역설. 요거는 이제 제가 해드린 말이에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반도체 사용량이 6개에서 1개로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공급 과잉의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제번세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번세 역설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고 왜 자꾸 이러고 있죠? 효율이 높아지면 소비자가 늘어난다. 즉 수요가 더 증가한다. 지금까지는 말이에요. 만약에 스마트폰이야. 예전에 스마트폰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스마트폰은 솔직히 그냥 스마트폰이라 부르기 좀 어렵죠. 뭐 인터넷 연결도 좀 느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좀 적고 그랬는데 요즘에 스마트폰은 거의 그냥 컴퓨터입니다. 그냥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거야. 효율이 높아지면 소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가설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공급 증가 속도가 수요를 앞지르게 된다면 결국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물론 더 높은 성능, 더 엄청난 거를 만들어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가격도 유지가 되긴 해요. 유지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도기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제번세 역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성능이 높아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원래 안 쓰던 곳 있잖아요. 원래 안 쓰던 곳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된다. 이제는 시계에다가도 팍, 디스플레이에다 팍, 컴퓨터에다 팍,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원래 안 쓰던 곳까지 쓰게 되기 때문에 소비가 더 늘어나고 수요가 더 늘어난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터보 퀀트라는 것이 반도체 칩의 성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호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앞서서 얘기했던 것하고 정면 충돌이잖아요. 야, 효율이 좋아지니까 메모리를 조금 쓰니까 이거는 큰일이다. 공급 과잉이다. 자, 근데 효율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쓴다. 호재다! 수요가 더 늘어난다. 뭐가 맞을까? 뭐가 맞을까? 자, 요거 한번 이제 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터보 퀀트라는 것은요, 이미 존재하던 기술이에요. 이미 존재하던 기술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준 겁니다. 이게 이제 상용화가 얼만큼 빨라졌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자, 많은 칩들을 이제 하나로 넣게 돼요. 하나로 넣게 되고, 효율은 오히려 더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 과잉으로 칩이 쌓여요. 자, 반도체 효율의 역설은 뭐냐? 기술이 발전해서 반도체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당연히 공급 과잉이 시작되고 재고가 쌓이게 된다는 거. 자, 근데 제번세 역설을 보게 되면 제번스는 뭐라고 했느냐? 효율이 높아지면 오히려 다른 쪽에 쓰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제가 딱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 수요의 증가가 제번세 역설처럼 수요의 증가가 반도체가 줄어드는 것만큼 급하게 늘어날 수 있겠느냐. 자, 쉽게 얘기하면요. 물론 이건 정적인 시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시장처럼 막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그런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6개가 1개로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럼 5개가 남잖아요? 5개가 남았어. 5개 남는데 수요가 증가해. 여기저기 안 쓰던 데서도 야 나도 그거 써볼까 해가지고 막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5개가 남는 것만큼 이 수요가 채워줄 수 있느냐? 이 산업이라는 것은 막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나죠? 엄청나게 생겨나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는데 그것이 5개만큼의 즉 6분의 1로 축소된 이 재고의 상황을 과연 다 채울 수 있을까? 성능이 무려 8배나 향상이 됐는데요. 아니겠죠. 저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네, 2-3개, 3-4개 정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2-3개 정도가 놀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무엇이냐? 재고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공급 과잉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은 기억해 두시고 넘어갑시다. 자, 재고 증가와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로 볼 수도 있어요. 재고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요와 공급 물량이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물건이 남아도니까요. 팔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을 싸게 해서라도 팔아야 되겠다. 6개 분량의 생산 라인이 남게 된다. 사실 6개 분량이 아니죠. 네, 하나 정도는 네, 계속 써야 되니까. 왜냐면 6개를 쓰던 것을 하나는 쓰니까 이 6개가 아니라 5개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재번세 역사를 통해 가지고 네, 수요가 더 늘어났어. 3개에서 4개 정도 늘어났어. 그러면 이제 1-2개 정도의 라인이 사실은 남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른 가격 하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하나에서 2개만큼.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반도체 기업의 실적 악화가 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실적이 악화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그냥 이제 반도체 실적 계속 증가하는 무슨 소리야? 이건 조금 이따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런 원인이 된다는 얘기고 이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에 네, 반도체 생산이 지금 호황이죠. 지금 호황기예요.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 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터보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자꾸 재고가 늘기 시작하네. 옛날 같지 않은데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한데 옛날 같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생산 라인이 자꾸 쉬어. 하나, 2개씩 자꾸 남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러면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악화가 된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성장은 계속되지만 이게 다음 거에 나오나요? 내가 만들었지만 기억이 안 나네요. 다음 거는 뭐죠? 이거죠. 맞아요. 네, 나옵니다. 이 어닝 피크라는 부분이 나타나게 돼요. 어닝 피크. 그래서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도체 실적은 계속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현재 주가,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또는 마이크론이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 기업들의 최고가 실적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2차 전지 때 기억나시죠? 실적이 계속 증가할 거야 하니까 막 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반도체도 약간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되죠. 삼성전자 뭐 100조 원, 200조 원 영업이익 달성할 수 있어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미래의 그 실적, 지금 100조 원 달성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를 달성을 할 것이다 생각해서 주가가 거기에 맞춰서 올라간 거란 말이죠.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재고가 증가하게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만들어지게 된다면요. 기대치보다 낮은 실적을 발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어닝 쇼크 및 주가 급락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자, 이걸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다 치자. 네, 삼성. 제가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팔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살 생각은 없어요. 자, 근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일단은 1분기 실적이 뭐 30조 나온다. 좋아요. 네, 30조 좋아. 일단 이건 예상치대로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어 보이죠. 자, 이게 1분기. 네, 2분기는요. 한 예상치로 쓸게요. 그냥 예상치로 뭐 30조. 네. 30조, 또 다 30조인 거야. 그 다음에 뭐 3분기, 네, 뭐 한 4분기 점점점 해가지고, 2026년, 네,
이 글쎄 왜 이래? 2026년에 실적이 얼마가 나오느냐? 100조 원이다. 영업이 100조 원이다. 와! 해서 주가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증권사에서 야, 실적 100조 원 나오면 주가 30만 원 가야지 라고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이번에 실적 이렇게 왜 메모리 반도체 가격 굉장히 높잖아요. 수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실적이 나올 거다 생각해서 이 가격을 만들어서 목표 주가를 제시한 거야.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떨어졌네? 자, 판매량은 똑같은데 가격이 떨어지면 실적이 100조에 미칠 수 있다, 없다? 미칠 수 없죠. 아시겠어요? 판매량이 10개, 100개를 팔아서 100조를 만들었어. 근데 이것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90조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물론 성장하죠. 작년보다 더 많이 벌었어. 앞으로 더 좋아지죠. 더 많이 팔리겠죠. AI 시대가 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증권사에서 제시한 이 영업이익과 이 목표 주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지. 성장은 했지만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닝 피크 또는 어닝 쇼크라고 한다고요. 아니 작년보다 잘 벌었는데 왜 어닝 쇼크예요? 네, 작년보다 잘 벌었지만 얘네들이 제시한 그거에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지. 그리고 얘네들이 제시한 이거에 부응하는 주가 수준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2차 전지를 생각하세요. 2차 전지 수익 잘 나온다고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실적이 딱 꺾이는 시점부터 주가가 팍팍 떨어져서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잖아요. 사이클이 한번 끝나는 단계예요. 이제 또 다시 돌아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반도체가 그런 위치까지 또 올라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가 매력적이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닝 쇼크라든지 주가 조정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 물론 이 이후에 사이클을 한번 타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 감소가 뭐 괜찮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AI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이거죠. 어닝 쇼크가 나온다면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요. 어닝 쇼크가 아니라 그냥 적당한 선에서 잘 마무리되고 다시 좋아질 것 같아라고 한다면 약간의 조정 이후에 뭐 다시 살 길을 모색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 주셔야 되는 얘기죠. 그럼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떨어질 때마다 막 매수하는 거 나는 그건 별로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네. 아까 뭐라 그랬죠? 반박하면 네 말이 맞아요. 네. 네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어닝 피크라는 부분들 보시면 현재 주가가 앞으로 굉장히 잘 될 것이다. 미래 가치를 계속 반영을 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리잖아요. 그게 증권사의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샀어요. 더 올라갈 건데 뭐 떨어지면 더 사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기대치보다 낮은 실적을 발표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어닝 쇼크나 주가 급락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거지. 뭐 극단적으로 그려드리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엄청난 하락이 일어난다거나 갑자기 뭐 삼성전자가 뭐 10%나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금야금 갉아먹거나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거나 추세가 좀 애매하게 미끄러지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될 확률도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무조건 장밋빛 전망 한쪽 방향만 보고 가면 좋은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너 삼성전자 싫어하냐?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삼성전자 5만 원일 때 여러분들 HBM 이야기 모를 때부터 제가 삼성전자의 전망치 다 얘기해 드렸던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미워하냐?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물론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긴 하겠지만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참고만 하시면 돼요. 네. 논란의 소지를 좀 없애고 싶어요, 나는. 자,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더해야 돼.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이 뭐가 더 큰 문제냐면 매크로 리스크. 이게 뭐냐면 중동 지역. 중동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야. 여기다가 기름값이 지금 WTI가 그냥 100불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환율이 막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다가 막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어요. 자,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자, 이 사이클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죠. 자, 에너지. 오늘 글씨가 왜 이러죠? 네, 여기가 이상한가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석유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랬죠? 옷부터 해가지고 안경 뭐 이런 거 전부 다 석유로 만드는 거예요. 원재료가 석유야.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뭐 나프탄이 뭐 이런 거, 나프탄은 비닐봉지인가요? 뭐 폴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다 뽑아내잖아요. 에너지, 이 석유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고? 네? 원재료. 근데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1,500원대 이상. 즉, 환율이 올라갔는데 물건 가격도 올라간 거야. 환율이 올라갔는데 물건 가격도 올라갔어요. 비싸진 환율로 비싸진 물건을 사야 돼. 그냥 원래 환율이 제대로였다. 물건 가격만 올랐다. 그러면 이건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환율도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자, 어쨌건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조정해야 되겠죠. 네, 뭐 ECB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이 있잖아요. 네, 연준 이런 데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다. 물론 지금은 올리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올릴 것이다,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물가가 반영이 되는 게 이제 4월달 CPI부터 딱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5월달 CPI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CPI가 소비자 물가지표인데 이 부분에 반영이 될 거고요. 이 다음에 PPI가 발표됐는데 PPI는 생산자 물가죠. CPI, PPI 다 올라가는 걸로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물가가 치고 올라가면 금리 인하는 없어져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또는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투자를 막 했죠. AI 쪽에. 왜 AI에 투자하지 않으면 죽는다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니 뭐 사모펀드 이런 애들 빅테크 애들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자기 돈 갖고 투자한 게 아니잖아.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축소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 있다. 네. 그러면 아까 재본세 역설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지금 살기가 힘드니까 안 사는 거야. 핸드폰 바꿔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안 바꾸는 거야. 노트북, 컴퓨터 생각하니까 열받네요.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컴퓨터를 안 사게 되는 거야. 내가 돈이 많고 살기가 좋으면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도 그냥 사거든요. 근데 가격도 올라가는데 내가 살기도 팍팍해졌어. 어떻게? 안 사야지. 조금만 더 버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산업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메모리 수요 감소에 강력한 트리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여기다가 효율까지 좋아져가지고 이제 6개가 아니라 1개만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요.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잠재적 리스크예요. 근데 지금 전쟁이나 이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종전이 빨리 돼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에너지 시설 파괴한 거 빨리 복구해야 돼요. 유가를 다시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근데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떨어져. 안 떨어지면 안 떨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점점 정상화되는 가격의 기간이 뒤로 미뤄지는 거죠. 그럼 버틸 수 있는데 한계가 온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긴축을 해야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물가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때릴 수 있다는 얘기죠. 메모리는요, 반도체는요, 경기 민감주예요. 반도체, 자동차는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얘네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까요? 네, 좋아진다면 얘네들을 사셔야 돼요. 경기가 나빠질 것 같다면요, 얘네들을 피하셔야 됩니다. 민감주 섹터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이 빨리 하고 지금 등산 가려고 지금 옷 입다가 지금 이거 한 거라 등산 네, 빨리 할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됐네. 왜? 한 20분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계속 얘기가 길어지네요. 자, 빨리 하고 등산 갈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전쟁이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가 만약에 투자 축소가 일어나게 된다면 메모리 수요 감소에 직접적인 트리거가 작용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충분해졌어요. 라는 거. 사실 지금도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야, 니네 너무 과하게 투자하는 거 아니냐? 정말 수익성 나오는 거 맞냐? 근데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오늘은 투자를 조금 관망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투자했지만, 그런 분위기가 막 퍼지기 시작한다면요. 사모펀드들이 넘어지기 시작한다면요.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리스크는 터지고 나서 반응하면 늦습니다. 미리미리 대비는 좀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주가가 다 빠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무튼 이렇게 된다. 반도체 문제만은 아니죠. 네, 모든 상황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주도주는 저는 피지컬 AI로 보고 있어요. 네, 글씨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냐. 자, 피지컬 AI로 보고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물리적 실체로의 이동이 될 것이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 피지컬 AI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로봇하고 네. 배터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과 배터리로 보고 있어요. 근데 로봇은 사실 네. 아직은 실체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변동성이 좀 커요. 그래서 투자할 때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 2차전지 배터리 쪽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얘기드린 이유는 지난번 특강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지만 이렇게 흐름이 넘어갈 것이다. 아니 반도체 수요가 감소한다면서요. 하지만 로봇과 배터리는 감소하진 않을 거예요. 자, 오히려 아까 그 전쟁이라든지 유가 급등에 따라서 지금 원래는 ESS 이게 뭐였죠? 에너지 저장 장치. 이거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 관심을 가졌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로봇이 등장하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게 등장을 했었는데 여기다가 역설적으로다가 유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전기차를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전기차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배터리 쪽이 또 주목을 받았죠. 이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ESS, 전고체 배터리, 그 다음에 이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들, 캐즘의 일시적인 해소, 이런 것까지 같이 보게 된다면 괜찮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로봇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가 필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거든요. 자, 로봇이 왜 필요한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실업률을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자, 머리에다가 AI 칩만 심어주면 돼요. 물론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겠죠. 통신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만 하면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다 이걸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로봇이 나중에 로봇을 만들고, 그 로봇이 또 다시 로봇을 만들면서 생산력이 확 좋아지는 거죠. 로봇의 시대가 일단 올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생활의 편리성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하거든요. 로봇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야? 에이전트. 나의 스케줄을 관리해주는 거. 뭐 아시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클로드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부담 요소들이 많이 생기긴 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에이전트 AI와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눈여겨보긴 해야 돼요. 나중에는, 야, 나 무슨 영화 며칠 날 할 수 있게 네가 예매 좀 해놔봐. 그럼 지가 가가지고 내 카드 가져가다가 이제 영화 예매하고 자리 긁고 그 카드로 긁고 결제까지 당한 다음에 결과물만 나한테 딱 보내주는 거야. 야, 그 사람한테 내일 미팅 잡자고 메일 보내놔. 그럼 지가 알아서 메일 보내주는 거야. 결과물 답장 왔으면 답장 알려주고. 이게 에이전트예요. 그럼 나는 이제 말 한마디로 그냥 모든 걸 그냥 AI가 다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나의 개인정보나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에이전트 AI 같은 경우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로봇 같은 경우는 다르지. 입력을 해놓으면 지가 가서 그냥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막 조립도 하고 막 밤새도록 일해. 그냥 배터리 떨어지면 가가지고 지가 배터리 갈아 끼우고 그냥 이런 짓도 하더라고. 배터리를 갈아 끼워 지가. 네. 나 배터리가 없는 것 같아. 가가지고 새로운 배터리 꺼내서 지가 갈아 끼우고 폐 배터리는 갖다가 충전시켜 놓고 다시 일하러 가. 이런 미친 로봇들이 등장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지컬 AI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반도체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한번 또 보면 요즘에 뭐 CXL 그 다음에 HBM 말고 F라는 것도 등장하죠. CXL은 지금 상용화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삼성이라든지 뭐 등등 이 CXL은 메모리를 이렇게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 하드웨어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CPU, GPU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메모리가 있으면 여기에 CXL이 있어가지고 요 놈을 이렇게 중계시켜주는 약간의 이제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그런 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메모리가 무한정 확장이 될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 자, 그래서 메모리 시대가 크게 열릴 수 있는
이렇게 되면은 고성능 메모리가 사실 필요 없어지는 거죠. 네.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이 HBF는 뭐냐? 이게 플래시입니다. 플래시라서 이 고성능 메모리 말고 용량이 큰 메모리 있잖아요. 네, 속도는 좀 느리지만 용량이 큰 거, 대용량 메모리. 이걸 사용한다라고 해서 HBF인데, 이건 아직은, 네, 시장이 확 튀어나온 건 아니고, 준비 단계에 있어요. 네, 곧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방향이 갈 것이라 얘기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점점 HBM의 그 포지션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HBM이 죽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더 엄청난 새로운 그런 고성능의 AI 칩은 필요로 하거든요. 그럼 거기엔 들어가겠지. 다만 기존처럼 지금처럼 막 그냥 우후죽순 나오지 않는다. 왜? 추론 칩이 등장한 것이 바로 그 배경이고, 그 다음에 이 터보 퀀트가 등장한 게 바로 그런 배경이다. 그러면 지금과는 좀 다른 개념의 판을 짜야 된다라는 거죠. 즉 하드웨어적으로 막 갖다가 밀어붙이던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피지컬 AI다. 이거 말고도 다른 업종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뭐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하면서 네. 뭐 지난번 특강 때는 좀 들으셨겠지만 네, 하면서 차근차근 꺼내서 우리가 찾아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산업은 성장하더라도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너무 높은 피크치를 잡고 있으면 산업이 계속 성장하지만 그 기대감을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여기서 잠깐 주춤하게 되면 그 기대감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 망치로 때리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축하고 있죠. 보험, 고배당주 이런 거. 이게 지금 한 페이지가 먼저 넘어간 거 아니냐? 여기 있잖아요. 그 하나가 넘어갔죠. 바로 그림은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이 그림은 원래 요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죠? 네. 한꺼번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물리적 실제, 폐원 주도주, 피지컬 AI, 로봇, 네. ESS, 네. 전고체 배터리 해가지고 이런 시대가 열린다라는 걸 얘기한 거죠. 피지컬 AI 쪽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될 거예요. 네.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가장 먼저 와닿는 것들은 2차 전지 쪽, 전고체 배터리 쪽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자, 자산 배분은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뭐 2차 전지, 로봇, 이 피지컬 AI 쪽으로 지금 저는 종목을 가지고는 있어요.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로봇 쪽은 좀 약하고요. 배터리 쪽이 조금 많은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쪽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많이 다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장에서 2차 전지가 조금 올랐잖아요. 이게 이 유가 상승과 그 다음에 이런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차 전지 쪽을 어느 쪽으로 많이 보냐면 무조건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공략을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참고하시고요. 네, 산업이 성장해도 주가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험주,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방어해 줄 수 있어요. 자, 지금은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보험주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요? 보험주는 금리가 인상되면 이익이 좋아져요. 그래서 보험주들은 대표적인 방어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익이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당금도 짭짤하게 주게 된다 이 얘기죠. 최근에 보험주들은 다 비과세 배당을 많이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것들 살펴보시면 되고, 고배당주, 배당주들은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야씨 배당 더 많이 챙겨주니까 좋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일단 시장 자체가 안 좋게 되면 야 배당이라도 받아 먹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배당주들은 방어주 역할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럼 이런 쪽으로 지금 방어하니까 사실 주가가 떨어져도 크게 깨지진 않고 있어요. 여기다가 현금 50%, 네. 현금 50%. 뭐 여기다가 플러스 뭐 인버스 같은 거 조금 집어넣게 되면, 인버스는 뭐 지금은 많이 살 필요는 없겠지만 네,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때 어느 정도의 해칭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계좌가 버틸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거기다 현금 50%딱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50%보다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현금 50%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이 마이너스 2% 빠졌어. 계좌가 마이너스 2% 빠졌어. 하지만 현금 50% 있으니까 반을 뚝 자르면 돼요. 그럼 나는 마이너스 2%, 다른 사람들은 마이너스 2% 빠지지만 나는 1%밖에 안 빠져요. 하지만 반대적인 생각이 되면 다른 사람이 2% 오를 때 나는
1%밖에 안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세울 때는 어떻게 된다?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 같을 때 이런 전략을 세운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아까 그 그림으로 넘어가게 되면 산업은 성장해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 가장 키를 쥐고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었고, 요 기업들에 대해서 가장 크게 지금 이슈화된 것이 뭐 전쟁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전쟁 때도 잘 버텼는데 이 터보컨트가 나오면서 이제 잘 힘이 좀 많이 떨어진 형태가 나타나죠. 이 부분들이 지금 뭔가 위협적인 요소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야. 야, 그동안 장밋빛 꿈만 있었고 더 이상 걸림돌이 없었는데 야,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방어주 쪽으로 일단 포트를 구축하고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크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수익 나는 게 아니에요.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 근데 죽지는 않는 얘기죠. 생존할 수 있다.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예요. 남들이 그냥 박살이 날 때 나는 그래도 조금만 상처만 입고, 남들은 치명상을 입었을 때 나는 여기 생책이 조금만 나고 후시딘 바르면 낫는다 이 얘기예요. 마데카솔 뿌리면 새살이 돌돌돌 그냥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요즘에 제약주가 그건 아니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최소한으로 여러분들이 피해를 줄여야 돼. 주가가 하락할 때는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 할아버지도 손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손실 나요. 주가가 떨어진데 나는 수익 나지? 이게 아니야. 어떤 종목 하나, 두 개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계좌는 좋지 않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살아남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많이 깨지지 않아야 다음번에 상승할 때 내가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떨어지면 더 사야 한다. 빚내서 더 사야 한다. 뭐 이렇게 뭐 몰빵을 치시거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터보컨트에 대한 부분들을 무조건 악재가 아니다, 호재다라고만 인식을 하고 계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악재로 보고 있어요. 호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늘어날 거였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성능이 좋아지는 형태로 가지 않아도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은 뻔한 얘기입니다. AI 편한 거 다 아시잖아요? 다 AI 다 쓰잖아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여기서 낮춘다. 여기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어디다? 감이 안 오죠. 바로 그런 거거든요. 더 많은 사람이 쓴다라고 되어 있고 더 많은 곳에 사용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라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과연 5배, 6배 늘어나는 거야? 그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호재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은 수요 감소가 일어날 수요 감소가 아니죠. 공급 과잉이 일어날 수 있다.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 과잉의 속도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산업은 성장하지만 내가 증권사가 제시했던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피크치에 다다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가 주가의 하락을 만드는 거죠. 왜? 주식 투자는 선행 지표이기도 하면서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지표이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생각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쩌고저쩌고. 네, 좋습니다. 네, 뭐 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반박시 네 말이 맞으니까 토론 금지.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우리나라 지수 구조상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주가가 많이 내리게 될 겁니다. 한국장 못 믿냐? 네, 못 믿는 게 아니라 한국장 싫으냐? 싫다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지게 되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주가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은데 그럼 지수 인덱스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를 해놓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올라가게 되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그때 다시 사면 되잖아. 현금 50% 있으니까. 그죠? 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사람들이 저를 보고서 이 부정적으로 시장을 그냥 나쁘게 보는 사람, 이런 쇼충이 요즘에 그런 얘기가 많이 해요. 쇼충이 곱등이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네, 너는 뭐 다 팔았냐? 넌 인버스만 투자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한쪽만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네. 투자에서 유연한 사고를 꼭 하셔야 되고, 영원한 쪽에 그 한쪽 방향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면도 있다라는 거. 그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지금 내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감당할 수 없겠는가? 그걸 보고 투자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거 모르겠고 나는 내가 믿는 종목을 그냥 끝까지 갖고 갈 거야. 뭐 그런 자기만의 원칙이 확고하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런 거 뭐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투자하시면 되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등산 가야 되겠네요. 이제 등산 빨리 가야 되는데 네, 등산 가려고 나서다가 아무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제가 좀 만들어 드린 거니까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변할지, AI가 산업이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뭔가 바뀌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바뀌고 있다는 것이 좋은 느낌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 물가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아주 확실한 팩트들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시면 네, 조금 더 많은 또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생각하시는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오늘 종목 진단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